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김정은이 전술핵으로 대한민국을 때리겠다는 훈련을 하고 공언하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해도 자기들은 핵무기로 때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한국의 좌파 진영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적전 분열입니다. 적전 분열이 아니라 적전 이적 행위죠. 특히 이재명의 이 발언은 아마 형사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기초를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득볼 사람은 김정은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그래도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 5위의 핵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이야기지만은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또 전 국무총리, 전 국회의장, 또 장관도 지낸 이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재명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개최한 외교 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북방 삼각연대가 부상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즉 남방 삼각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대남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 대해서 정 전 총리는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되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과 코피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수십 개의 이동식 발사대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겁니다. 정 전 총리는 다만 3국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고 이런 태도로는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하는 것이다. 역내 국가들이 미국 방위 부담을 같이 떠맡으려면 동맹국들의 경제력도 튼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공개했고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면서 1991년 남북이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배치, 사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줄곧 이를 위반하여 오늘날의 핵 보유국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무기고에 쟁여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위적 핵무장을 하겠다는 건지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일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30년 전으로 올라갈 것도 없이 최근의 이 위기 상황은 문재인이 부른 겁니다. 문재인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 해가지고 이른바 비핵화 합의를 했지만 거기다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속은 게 아니죠. 두 사람이 짜고 대한민국 국민 국군을 속이고 트럼프까지 속이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기차 타고 온 대단한 합의를 기대를 하고 기차 타고 온 김정은 면전에서 퇴짜를 놓은 뒤부터 김정은이가 앙앙불락하면서 문재인까지 아주 경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착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핵미사일 발사 포탄 누르면은 7분 만에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북한에서는 막을 사람 없고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로 했다는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까지도 반대하면서 윤석열 정부 보고 사과하고 재발 금지, 재발 중단을 요구하는 이런 이적 행위,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악의 축이 바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요사이 러시아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빼주고 결국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이 두 독재자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푸틴을 변호하면서 젤렌스키를 비판한 자입니다. 이제는 김정은 입장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푸틴, 그리고 김정은 악의 축입니다. 아마 이 악의 축이 동시에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